고민정 얘기 말씀 좀 드렸는데 관련된 또 뉴스 영상 우리 고추 아가씨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저기 코다리들이 싫어하더라고 고추 이런 거. 그래서 고민정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거 영상 마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2022년도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친문 세력들이 주로 이낙연 전 총리 측을 도왔고 이낙연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동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최근 여권에서는요, 친문계 중심의 전통 지지층과 또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그 지지층 사이에서 이게 지지층의 분화냐 확장이냐를 놓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뭐 알파벳 ABC 같은 무슨 신발가게 같이 보이는 그런 ABC 논쟁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에 참전했다라는 일단 분석이 있고요. 당장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 대장동 논란이 나왔던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당내 친문 세력이 있다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다만 이제 당내 일부 친문계에서는 저렇게 친문계라고 싸잡아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친 이낙연계라 이렇게 말하라면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친문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2022년 대선 때는 선거운동 아주 막판돼서야 등장을 했고 또 지난해 대선 때는 아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잖아요. 사실상 이제 민주당 쪽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민주당과 예. 전련, 그러니까 전륜이 아니라 전련한 사람이다. 요 근래는 대표적인 반 이재명 인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도 부끄러운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거예요. 아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찾아요. 심각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자신의 SNS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전통인데 자, 그 전통을 민주당이 지금 깨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발목 잡기를 한다면은 후반기 원구성 때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사퇴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 자리를 자신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텐데 조만간 상임위 배분 갈등이 꽤 강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민주당이 DJ 전통을 깨트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전통은 이미 깨진 전례가 있습니다. 자, 되돌아보시면 지난 2020년 총선 직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직후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대략 한 7개월 정도 대표 시절을 거쳤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의 대표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미 DJ 전통이 그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까지 좀 다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송영길 대표님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대선 때 친문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뭐 선거운동을 방해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사실상 지원을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민정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시비질을 하고 왜 최민희는 또 발작이 나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비난을 하는 뭐 이런 SNS에 글을 남겼어요.
아니 이거는 참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송영길 대표님이 처음 언급을 하셔서 그렇지 민주당 당원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친문들이 친문 386들이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그 선거 캠프가 태업을 하고 예? 그나마 그때 이제 좀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그 우상호 정무수석밖에 없어요. 응? 지난 대선 때 우상호가 그래도 뭐 투입이 되면서 그나마 좀 캠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지들은 선거운동도 안 하고 돈이나 빼먹고 예? 특히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선거 때 이제 가장 많이 돈을 움직이는 데가 홍보 라인이죠. 예, 홍보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한 800억 정도? 뭐 그 정도 움직인다고 저는 당시에 들었어요. 예, 대선 캠프에서 홍보팀 쪽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양정철 라인들을 이제 다 꽂아 넣었던 거야. 그 옛날에 뭐 일요일 밤인가요? 그 쌀집 아저씨라고 유명했던 그 PD하고 그 다음에 정철인가라는 사람이 있어. 양정철에서 이제 양정철이 들어가기 민망하니까 뭐 카피라이터인데 정철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꽂아 넣습니다. 홍보 라인 쪽에. 응? 홍보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나를 위해 이재명? 뭐 그거였나 슬로건이? 원래 이제 경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 이 슬로건이었어. 근데 이게 정말 그 대중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꿰뚫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아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를 어떤 언어보다도 잘 설명을 하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 때 참 평가가 좋았어. 이재명은 합니다가. 그런데 뜬금없이 본선 캠프 가더니 나를 위해 이재명? 이거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의도하지 않고서야 이런 카피를 만들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왜냐하면 문재인은 안 합니다였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고구마였잖아. 제가 문구마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마 문재인. 문재인은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칠 만큼 지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장점이 행정력과 추진력 아닙니까? 행정, 추진력. 예,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키워드만큼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그런 슬로건이 없고 또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저는 슬로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경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싹 다 쫓아내고 지들이 본선 캠프 다 장악한 이후에 특히 홍보 라인에 양정철 똘마니들 딱 꽂아 넣어가지고 예? 나를 위해 이재명?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를 위해 이재명?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쌀집 아저씨가 캐롤 이재명 대통령 그 산타클로스 옷 입혀가지고 무슨 홍보 영상이라고, 예? 캐롤 찍어가지고 하필 그때 또 그 안철수 보좌관들이 그 유세차에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 안 좋은데, 예?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예? 산타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캐롤 부르고 앉아있어. 진짜 이거는 아니 일단 그 선거를 하는데 그런 감성적인 접근법을 한다라는 것도 예,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 떠나서 그 감성 자체가 쌍팔년 감성이야.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라인들이 다 그 양정철 라인이었다라는 거야. 홍보 라인이. 돈 다 헤쳐먹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다. 민주당 당원이나 적어도 뭐 민주당에서 좀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긴데 뭐 이제 와서 뭐 친문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송영길 대표가 누구보다도 피부로 경험을 한 사람인데 당시에 친문들이 했던 짓을 그거를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최민희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뭐 닭인지 인간인지 인간 닭인지 얘네들은 도대체 기억력이라는 게 없어. 이거 보세요. 최민희 송영길 친문 이 낙선 발했다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몇 주 안 됐어요. 그 합당 무산되고 나선가 최민희가 매블쇼에 나왔어요. 그 매블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 차로 석패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봤어요. 그것도 우리 친문이 똘똘 뭉쳐서 안 밀어준 거라고 해서 죄책감에 무지 시달렸어요. 그래서 2022년에 이해찬 대표님이 한 보름? 거의 시급을 전폐하시고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이 올라오셔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훌륭한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질 못해서 이 사람이 저렇게 0.73% 차로 졌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하면 이제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비장하게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 가족이 당한, 대통령 가족이 당한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은 뭡니까? 하여튼 온 가족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3년 동안 진짜 괴로워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되시고 나니까 이제 빚 갚았구나. 나에게 이제 빚쟁이는 없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이게 인간입니까 닭입니까? 예? 이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이게 한 달 됐나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시고 그 매불쇼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친문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0.73% 차이로 졌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께서도 상당히 괴로워하셨다. 이런 증언을 본인이 매불쇼 나와서 했던 얘기야. 아니 최민희가 하면 진짜 뉴스고 송영길이 하면 가짜 뉴스예요? 똑같은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한 거잖아. 최민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송영길 대표가 또 한 거예요, 그냥. 그럼 다 아는 얘기야. 본인도 했던 얘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얘기를 야 송영길이 가짜 뉴스 퍼뜨린다. 친문들이 네가 안 도와줬다며. 제가 이 문바들이 모든 게 다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문바들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싫어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지들이 하면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 돼버리는 거예요. 송영길이 하면 불륜, 최민희가 하면 로맨스인 거야 이게.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고민정이는 최민희가 방송 나와가지고 매불쇼에서 저렇게 떠들어낼 때는 입 다물고 앉아있다가 매불쇼 동접자가 얼마입니까? 20만 명이 넘고, 에? 거기 경향TV 동접자는 저만큼도 안 나와요. 저보다도 안 돼. 한 5천도 안 돼. 거기 나와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한마디 한 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로 그냥 개거품을 물고, 에? 그래서 이 진짜 민주당에서 저는 이 친문 세력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질병이자 돌림병이에요. 이 내로남불병은 질병이자 돌림병이야. 그리고 지들 이게 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닭이나 붕어에 가까운 존재들로 봐야 된다. 이 정도 기억력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파묘하면은 다 답이 나와 얘네들은. 그러니까 최민희의 적은 최민희고, 최적 최고, 김어준의 적은 김어준이고, 털적 턱이고, 조국의 적은 조국이에요. 조적족이야. 오늘도 이제 유시민 과거에 했던 얘기를 제가 오늘 요즘 이제 파묘 때문에 아주 파묘 요즘 깔 거 없어가지고 컨텐츠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을 했는데 유시민도 가고 김어준도 가고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요즘 아주 방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뭐 옛날 거 그냥 다시 한번 틀어주면 돼요. 옛날에 유시민이 했던 말, 김어준이 했던 말, 정청래가 했던 말 이거 그냥 틀어주면 돼. 그러면 우리 저기 뉴 이재명들 특히 이제 우리 코다리들은 모르잖아 이거 옛날에 얘네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이것만 틀어주면은 막 얘네들은 신세계가 열리는 거야 우리 코다리들한테는. 그래갖고 방송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옛날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유시민이 옛날에 이런 말 했는데 그 영상 찾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찾으면 또 다 나와. 희한한 게 왜냐하면 유시민이 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딱 유시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잖아. TV 출연을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다. 그래서 TV 나와가지고 떠든 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어. 유튜브에다 대고 유시민 하면은 그냥 쭉 나와. 그럼 이제 찾으면 돼요.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옛날에 이런 말 했었는데 그게 어딨지? 그럼 바로바로 나와. 오늘도 한 2개 보여드릴게요. 많아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이거 파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나게 많아 지금.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와. 아주 뭐 개인적으로는 고마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파묘도 아니에요 지금. 최민희 이거는 파묘도 아니잖아. 아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뭘 파묘를 해? 한심합니다 진짜. 예.